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은 다소 정신없는 흐름 속에서도 시장은 강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도 코스피는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주도주들의 자리 바꿈이 감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LB 계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우려와 미국 선물 약세 출발에도 대형주들이 시초가 강세 세팅에 우리 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24%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강력한 기관 매도와 외인의 동반 매도, 외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시작 직후 사상 최고가를 2754선으로 높인 후 그 고점을 하루 종일 회복하지 못하고 등락을 보이며 장막판 일부 회복으로 2745.44포인트 0.51% 상승한 밑골이 짧은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04% 강보합 출발한 코스닥은 장초반 외인기관 양매도 출발로 상승 탄력 없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일부 대형주에만 의존하는 지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시 52분경 하락 저점인 910.36포인트까지 기록한 뒤에 외인 매도가 축소되자 회복을 보이던 코스닥은 외인이 강하게 매수로 돌아서고 기관 매도도 급격히 감소하자 오후장 견조한 상승폭 확대로 고점 부근인 926.88포인트 1.44% 상승한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까지 불과 0.55% 남은 자리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914억 매도, 기관은 9,235억의 강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88억 매수, 기관은 22억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83.5%, 코스닥은 101.8%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7.7조, 코스닥은 15.5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고점 피로감과 함께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감지되며 경계감을 보였지만 삼바와 셀트리온의 급등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가 지수를 양봉으로 유지시켰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의 초강세가 제약바이오를 자극시키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과 같이 오늘도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는 385개, 하락 종목수는 635개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상승 499, 하락 813개로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수 왜곡 현상이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부근의 시장 변동성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대만의 강세 외에는 일제히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도 약세 진행을 보였습니다. 0.9원 상승 출발한 원달러는 보합인 1082.1원의 음봉 마감이고 0.56% 상승 출발한 선물은 0.48% 상승한 369.85포인트의 밑골이 음봉 도지 마감으로 외인 매도 기관 매수입니다. 3.24%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38% 상승한 21.30포인트의 음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응은 삼성전자 1%대 상승 양봉, 하이닉스 2%대 상승 음봉으로 각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바와 셀트리온은 각 6%대로 코스피를 이끌었습니다. LG화학은 3%대 약세 등으로 나머지 대형주는 약세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대 급등으로 시총 26조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시제는 3%대, 알테오젠, 펄어비스, KMW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의 11%대 강세가 시장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코스피 의학은 삼바와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의 초강세로 5%대 급등을 보였고 코스닥 제약은 1%대, 코스닥 바이오는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테마로는 혈장치료제 이슈로 녹십자 계열이 강세를 보였지만 윗골이 음봉이고 어제 영상에서 봐드린 녹십자는 갭 상승했지만 말씀드린 저항선 밑으로 내려온 장대 음봉 마감입니다. 포장 재지가 초반 강세에서 강한 차익이 나왔고 음압병실, 키트 등은 강세를 보였고 보험, 해운, 항공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HLB 보겠습니다. 약보합 출발한 LB는 장 초반 15분간의 의미 없는 흐름을 보인 뒤에 수급이 유입되며 강세 흐름을 진행했습니다. 10시경에 일봉상 1차 저항선인 98,800원을 시도 돌파한 뒤에 10만원 대마디도 강한 프로그램 수급이 돌파시켰고 이후 찾아온 분봉 눌림목에서 분봉 지지선을 정확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강조드린 102,300원의 저항을 돌파한 후 다소 긴 시간 동안 그 부근의 등락으로 다지기를 진행했고 1시 51분경 최고점인 106,700원을 기록한 뒤에 윗꼬리를 일부 보였지만 2시 반 이후 다시 수급이 유입되며 윗꼬리를 장악하는 11.54%의 윗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돌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중 변동폭 12.69%, 평균가 10만 1,835원입니다. 전일의 663%인 304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외인 프로그램 매수는 장중 강한 수급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JP모간뿐 아니라 국내 창구 외인 계좌의 매수까지 동반되며 외인 보유율이 최초로 13%대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외인 매수는 쇼크버링입니다. 기관의 동반 매수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후 이 수요일에 양봉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짧은 눌림 캔들 2개가 나왔다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었고 지난주 주봉이 지지난주 음봉 주봉을 초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난주의 말부터 주말부터 드렸고 지난주 주봉은 회복 양주봉이 나왔지만 초과 장악 양봉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드린 것이고 지난주 주봉을 지지난주 음주봉을 크게 장악하는 큰 양봉 주봉을 예상했었고 그것이 하루 늦게 오늘 나타났습니다. 지루했던 2달의 기간이었고 다들 힘들어했지만 그 구간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큰 박스의 이 하단에 다시 좁고 첨예한 작은 박스가 만들어져 그 안에서 길게 등락하며 수렴을 해왔고 그것은 응집이라고 한 달 전 이상부터 여러 번 말씀드려 왔습니다. 급등 후 급락이 나온 뒤에 다시 즉시 나오는 급등은 사상 누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긴 상승 추세는 하단이 다져져야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서는 작년 9월 시작점에서부터 저점이 올라와 온 선까지 이미 예전에 한 달 전쯤 제가 보여드렸고 이 올라오는 저점의 수렴 가격대가 바로 50일 전 이 4개의 캔들 여기라고 말씀드린 것 들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한 달 이상 전입니다. 그 당시 제가 그려놓은 이 네모 박스를 아직까지 한 번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99,800원과 102,300원을 강하게 몸통 돌파한 상황이라 내일 종가로 양봉이 나온다면 베스트고 짧은 음봉이라면 거래량이 일단 적어야 하고 눌림 캔들이 되면서 수요일에 다시 양봉이 필요하고 내일과 수요일 2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다음의 흐름을 봐야 하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됩니다. 내일 양봉이라면 오늘의 캔들은 다시 지지선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109,000원대까지는 별다른 저항이 없으며 위로는 109,000원대부터 112,200원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래도 102,000주의 거래량으로 109,000원대 마감 종가를 보였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강보합 출발한 L생도 장 초반 잠시 의미 없는 흐름이 지난 뒤에 LB 수급에 연동하며 더 가볍게 LB보다 더 가볍게 대량 거래량이 분출되며 오전장 18.66%까지 고점을 기록한 뒤에 이후에는 LB의 강세를 관망하며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13.99% 저항선 2개를 몸통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19.59%, 평균가는 29,829원입니다. 전일의 1,412%인 912만 주의 대량 거래량을 만들었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강하게 유입되었지만 LB처럼 대량은 아니었고 수급의 주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관도 일제히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저항선이 28,000원과 28,850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 하며 그 시기는 LB의 102,300원 돌파 시기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선제적 돌파한 후에 그 위에 있는 31,650원 이 저항선을 건드린 뒤에 저항을 받고 윗골이 조금 단체로 LB를 기다려주는 전형적인 계열 연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긴 수렴을 가지며 완전 수렴을 만든 직후의 9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은 지금부터 급격하게 정배열의 전환이 진행될 것이고 내일 양봉일 경우 추세 상승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L생의 모든 관건은 LB의 흐름입니다. 파워는 긴 시간 1365원, 1295원 이 박스의 상하단을 등락하며 수렴하다 말씀드려온 대로 계열 연동성을 보이며 1365원 저항을 한 달 반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파워의 거래량은 오늘 같은 경우는 최소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가 필요했지만 거래량이 부족으로 그 위의 1405원 저항선의 저항을 받은 윗골이 중량봉 마감했습니다.
파워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1405원 이 라인 위로는 계열들 대비 다소 위가 여유가 있어 이 라인의 돌파 후의 가벼운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제약은 계열들 중에 오늘 가장 이른 시간대에 슈팅을 보인 뒤에 계열들의 본격적 슈팅이 나타나자 오히려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본은 같으나 계열 연동성이 떨어진다는 제 말씀이 확인된 오늘 흐름이었고, 지난주 목요일 슈팅 때 비중을 축소한 뒤에 LB나 L생으로의 교체가 바람직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반증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주 월요일 이틀째 나오던 김성철, 김하용 씨 매도 수급 이벤트로 LB 기준 종가가 91,1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호사가들은 9만원 붕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화요일, 그 다음날 화요일 도지가 나온 4거래일 전만 해도 그랬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영상에서 수급 이벤트는 소화하는 방법뿐이고 대부분 그 매물들이 다 나온 것이라고 추정해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9만원을 이탈시킬 거였더라면 그전 거래일인 지지난주의 금요일 시초가가 91,100원인 그날 첫 장대 양봉 분봉이 장중 전혀 훼손 없이 양봉 마감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관리를 받은 것이고 그 페이크에 속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 주봉이 양봉 주봉이 나올 거라고 5일 연속으로 확신을 해드린 근거이기도 합니다. 제 말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어드벤첸의 권리 양수와 폴첸과 관련 법인의 3자 배정 유증 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거의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주가에 대한 조급함과 답답함이 주가의 치명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시도에 동조하게 되고 그것이 투심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유무증 때인 봄, 폴첸 유증 참여 결정과 33회차 10일 리픽싱 논란이 있었던 여름, 그리고 9월 상승 후부터 12월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 실방에서도 폴첸 유증에 대한 간곡한 질문들, 그리고 주말에 아필리아 임상권도 논란이 되어 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악재나 하락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은 세력 외에는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강조드렸습니다. 많은 개인분들은 자진해서 그 하락 요인에 동참해 온 것이라는 저희 그동안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은 이슈몰이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